중국의 해상 민병대 선박 135척이 무더기로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남중국 해상 자국 수역에 무단 침범하는 도발을 저질렀습니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그동안에 우리의 서해 해역이라든지 전 세계 여러 곳들에 출몰해 가지고 싹쓸이 조업을 하거나 영유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주목됩니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술인 이 해상 민병대의 실체를 Y타임스가 낱낱이 벗겨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4일 중국의 해상 민병대 선박이 팔라완 섬에서 약 320km 정도 떨어진 휘선 암초 부근 이곳저곳에 때를 지어서 정박 중이라 그러면서 이 지역은 중국 본토인 하이난 섬에서 무려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중국의 해상 민병대 선박은 지난달 11일부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 수가 최근 들어서 135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필리핀 해경은 이 선박들을 향해서 무전을 보냈지만 전혀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주 필리핀 중국 대사관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라고 필리핀 당국은 전했습니다. 휘선 암초는 이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그러니까 EEZ 내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웃 국가 해안과 가까운 해역과 섬을 포함해 가지고 스플레이트리 군도 등 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런 주장을 기각한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유권을 고집하면서 인근 국가들과 마찰을 빚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해역을 순찰하기 위해서 선박을 배치하고 인공섬들과 또 군사시설을 건설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도 해제 풍부한 석유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해역의 여러 섬과 암초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필리핀 수역을 무단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다. 지난 2021년에도 중국 선박 200여 척이 장기간 정박하면서 이 마닐라와 베이징 사이에 외교적 갈등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필리핀은 윗선 암초 지역에서 중국 선박들이 즉각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 측은 악천후를 피해 피항하는 어선이라 그러면서 응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중국은 특히 올해 들어서 필리핀과는 스플레테리 군도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자주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지난 8월 5일과 지난달 10일에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 등을 전달하려던 선박을 향해서 물대포를 쏜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남중국해의 필리핀과 대만 그리고 베트남 등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섬들과 암초들을 무력 점령할 때 선봉장 역할을 해왔던 부대인데요. 미국도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6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기정사실로 하기 위해서 해군력과 해경을 증강하는 것에 추가해서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 민병대를 증강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CNN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지배력을 확대하는데 군 지휘를 받는 해상 민병대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연이어 보도를 하면서 중국의 불법적인 행위들이 도마에 오른 바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중국의 해상 민병대가 필리핀 해역을 무단 침범했을 당시에 미 대사관은 중국은 다른 국가들을 겁주고 도발하며 위협하기 위해서 민병대를 동원하고 있으며 이는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것이다, 그렇게 비판하는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자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이들 선박이 군함이 아니라 민간 어선이며 기상 악화로 잠시 정박 중이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해상 민병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이런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 필리핀 국방부는 필리핀 국가 남중국해 행정팀의 관측 자료, 그리고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맥사 테크놀로지 해양안보사의 위성 영상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들 중국의 선박들이 날씨가 좋은 날에도 어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선박끼리 결박하여 휘선 리프 근처에 상주하면서 타국 어선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어선이 아니라 해상 민병대 소속의 선박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해상 민병대는 어떤 조직이며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미 해군 참모대학의 앤드류 에릭슨 교수는 해상 민병대가 국가가 통제하는 무력 집단으로 군 지휘 체계 아래 운영되며 국가가 뒷받침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이 해양 민병대와 18만 7천 척 이상인 중국 어선단이 통합 운영된다라고 CNN에 설명을 했습니다. CNN에 의하면 해상 민병대는 중국 해군에 의해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군인과 같이 봉급 지급 그리고 해상 보호 및 연금 지원 등의 정부 혜택을 받는 준해군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중국군 병력 감축으로 발생한 퇴역 군인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0년에 미국 국방부 보고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2014년에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전에 병력 투입 사실을 숨기고자 녹색 옷을 입혀서 신분을 숨긴 무력 집단을 투입했는데 이들을 리틀 그린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와 유사하게 해군과 유사한 푸른색 군복을 착용시켜서 어부로 위장하고 어선의 유성 항법 장비와 유성 통신 장비를 탑재한 리틀 블루맨을 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투입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냈던 칼 슈스터는 해양민병대는 자동화기를 싣고 다니며 선체를 강화해서 근접 시 매우 위협적이라고 그러면서 최고 속력도 18에서 22노트 그러니까 시속 33에서 41km로 대부분 어선보다 빠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들 해양 민병대는 민간인으로 유장했지만 사실상 준군사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죠. 중국 해상 민병대는 평소 어업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주 목적은 어로 활동이 아니라 주변 미 해군 또는 경쟁국 함정 이동을 수시로 수집해서 해당 어업국에 보고하면서 또 위기 또는 긴급 시에는 지방정부 사령부의 지시에 따라서 분쟁 해역에 투입돼 가지고 미 해군과 아세안 국가 함정의 해양조사라든지 경비활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미 해군 임페커블 해양조사함이 남중국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 이들은 함수 대 함수의 충돌로 저지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해상민병대가 중국이 군을 개입시키지 않고 분쟁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원 산하의 아시아해양투명성연구소 그레그 폴링 박사는 중국이 남중국해 해경에 이어서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를 분쟁해역에 상주시키는 전략은 일종의 회색지대 전략이자 3전 중 하나인 법률전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 어선이 상주함으로써 마치 중국의 국가 해양 주권과 국가 관할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른 해양 영유권 주장국가 어선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특히 미 해군대학 앤드류 에릭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해상민병대를 해군과 해경에 의해서 제3의 해양 위협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 또 지난 2020년 12월 공동 발간한 보고서에서 해상민병대는 중국이 타국 주권을 전복하고 그들의 불법 주장을 관철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규정을 했던 겁니다. CNN은 중국이 지난 1995년 미시시프 산호초와 2012년 스카보로 암초를 실질적인 통제 속에 넣을 때도 해양민병대가 활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CNN은 이 해양민병대 핵심 전술로 인해 전술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휘센 리프에도 필리핀 당국이 관찰한 바로는 무려 340여 대의 해양민병대 소속 선박들이 아예 일렬로 줄을 메고 정박해 있을 정도로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릭 그로스먼 랜드연구소 국방분석가는 어선대로 적국을 압도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한 전형적인 회색지대 작전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특이한 건 이렇게 해상민병대가 설치는 분쟁 지역은 대체로 상대가 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자신들의 영토가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 민병대 선박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을 건드리면 중국의 대응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아예 대응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상대국이 분노를 하더라도 공격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해상 민병대가 철저하게 민간인으로 유장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의 해군력이 공격하기도 어렵습니다. 중국은 바로 그런 점을 노리고 이 해상 민병대를 천병으로 내세워서 그동안 남중국해 여러 섬들과 암초들을 점유해 왔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영유권 분쟁에 이들이 투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은 중국의 불법 어업을 주도하기도 합니다. 통상 어선은 두세 척이 한 조를 이루어가지고 조업을 하지만 이 해상 민병대가 주도하는 어선 군단은 보통 100척에서 300척으로 해당 해양에서 어종을 말살하는 싹쓸이 불법 조업을 자행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해상 민병대 선박은 칠레, 콜롬비아, 페루와 에콰도르 인근 해역까지 진출해가지고 싹쓸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이들 4개국이 인근 해역에서 중국 불법 어업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는 상황까지 악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뉴욕타임스는 해양 안보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중국의 해상 민병대 운용을 중국 지도부의 진정한 해양 강국에 대한 무지와 중국군의 어림수에 따른 중국의 민낯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 중국은 국력은 커졌지만 그에 부응하는 국가 해양력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몰리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에릭 항 박사는 해경과 해상 민병대를 무리하게 운용하는 것이 후진국형이라는 것을 중국 지도부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둘째,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힘으로 기정사실화하려는 암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1949년 발행된 과거 국민당 정부의 지도 한 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남중국해의 90%라는 해역에 대해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제는 해상 민병대를 상주시켜 아예 기정사실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 200마일 배타적 경계수요. 그러니까 이지 중첩에 따른 해양 경계 확정이 있어서 유리한 입지 고수입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 간의 이의지가 중복되는 경우에 형평성 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를 무시하고 이의지 중복 해역에서 어업을 해가지고 상대국과 이의지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넷째는 상대국의 대응을 어려운 상황으로 만드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고 봤습니다. 해군 또는 해경 함정이 군함도 아닌 비무장 어선을 해상 민병대로 투입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국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특히 비무장인 해상 민병대에 대해서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국의 해상 민병대 전술에 미국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상 민병대 선박이 무리를 지어 다닐수록 중국의 추한 욕심만 드러내면서 국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이 분명히 깨닫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YTN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